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부터 파트 3 윈도우 7의 고급 사용법, 즉 제어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7의 파트 3 역시 출제 빈도가 25% 정도가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그 중에서 8% 출제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늘 항상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쉬프와로움과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내용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제어판에 관련된 내용들. 제어판에는 크게 범주 보기와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봐봐야 되겠죠. 자, 시작에 제어판을 클릭을 하면 자, 여기서 보기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는 범주 기준이다. 범주. 자, 그 다음에 큰 아이콘 하니까 다 나오죠. 다 큰 아이콘. 그 다음에 작은 아이콘. 큰 아이콘과 작은 아이콘은 모든 아이콘을 보여주는 반면에 범주는 그룹별로 보여줍니다. 그룹별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강의의 내용들은 프로그램에 관련된 내용들,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 프로그램 및 기능, 기본 프로그램 이 두 가지 내용과 시스템 및 보안의 중에서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그램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기준을 꼭 봐주시고 특히 범주 보기 과거에 출제된 내용들을 보면 프로그램 안쪽에 뭐가 있는지 뭐 네트워크 안쪽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가끔 나온 적 있으니까 범주 즉 그룹별 형태 안에 뭐가 있는지 눈여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어판의 프로그램에 있는 내용이죠.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내용들은 프로그램과 구성 요소를 효율적이고 쉽게 관리하겠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게 프로그램 및 기능입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업데이트하고 어떤 기능들을 윈도우 관련된 기능입니다. 윈도우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을 할 건지 말 건지 등등을 설정해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그램 제거라고 되어 있죠. 제거를 하기도 하고 변경을 하기도 하는데 탐색 기능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삭제하면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레지스트리는 저쪽 뒤에 한 11강쯤에서 보여줄 겁니다. 레지스트리란 그 컴퓨터에 대한 중요한 정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제거하면서 연결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자, 수동으로 삭제하게 되면 이 레지스트리의 설치 관련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수동으로 삭제가 아닌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변경 제거를 이용하여 언인스톨이란 제거 그런 말이겠죠. 언인스톨을 이용하여 삭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어판에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프로그램 제거가 있고 기능 사용 안함, 업데이트 보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거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거. 여기서도 이제 나누어서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업데이트라든가 또 기능 사용 안함, 사용함 이런 것들도 여기 있고 자, 쭉 여기는 기능 사용함 안함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제거 쪽으로 가겠습니다. 프로그램 제거에는 특정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어도브 에어라는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싶다. 또는 뭐 어떤 특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제거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제거 변경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싶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거를 해준다. 어디 가서? 제어판의 프로그램 제거에 가서 프로그램 제거 또는 변경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업데이트 내용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만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업데이트 보기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제거할 수도 있다. 특정 업데이트 내용을 이렇게 제거만 한다. 제거도 한다. 자, 업데이트 내용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거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윈도우 기능 사용하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프로그램 제거 내용, 그 다음에 업데이트 내용. 자, 프로그램을 제거하면 공간이 그만큼 남겠죠. 업데이트 제거도 하게 되면 그만큼 공간이 조금씩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윈도우 기능 사용 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윈도우 기능 중 일부의 기능을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과거 XP의 경우에는 이게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윈도우 기능 사용 안 함이 제거가 돼서 다시 또 필요하게 되면 CD를 넣고 윈도우의 기능을 일부 설치를 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7에서는 제거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사용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기능을 사용 안 하는 거고 필요하면 다시 들어와서 체크만 해주면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새롭게 설치를 하거나 제거하는 기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체크를 하고 체크를 안 하고, 즉 사용을 하고 안 하고의 정도입니다. 따라서 공간이 여유가 생기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설치된 업데이트 보기, 프로그램 제거, 변경, 이 부분은 실제로 내용이 제거되기 때문에 공간이 남지만, 자, 윈도우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 기능 사용 안 함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해제하는 기능이다. 따라서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 또 사용하지 못하게끔 해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기능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의 이번에는 기본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자, 제어판 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갔었죠. 아까 방금 전에는 우리가 프로그램 및 기능을 봤고 거기에는 제거, 윈도우 기능 사용 안 함, 업데이트 보기 세 가지 있었고 이번에는 기본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합니다. 과거 XP에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었어요. 자, 제어판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해서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었는데 윈도우 7부터는 기본 프로그램이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을. 자, 바탕화면 가젯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적 있어요.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젯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능하고. 자, 이번에는 기본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에 역시 기본 프로그램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 설정. 기본 프로그램 설정에는 자, 이런 익스플로러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아웃룩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윈도우 미디어, 자, 그림판, 워드패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사용할지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네가 뭐냐를 설정하게 해주는 게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 프로그램과 연결. 과거의 이 파일 형식은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 중에 하나, 자, 보기에 폴더 옵션 기억나나요? 보기에 폴더 옵션. 자, 바탕화면을 웹처럼 사용하는 일반 탭. 또 보기 탭에 보면은 뭐 숨겨진 파일을 보일 건지 안 볼 건지, 확장자를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제목 표시줄의 전체 경로를 보이게 할 건지 안 보이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 파일 형식이 보기 폴더 옵션 마지막 탭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옮겨왔어요. 어디로? 제어판으로 옮겨왔습니다. 제어판의 기본 프로그램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으로. 자, 파일 형식이란 확장자를 말합니다. 확장자. 자, 그래서 특정 확장자, JPG, 동영상, 자, 이런 특정 확장자들을 쭉 보시면 확장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WP를 한번 봐볼까요? HWP가 여기 있습니다. 한글이죠. 한글 프로그램을 연결을 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변경. 자, 여기서 한글 프로그램인데 엑셀에다 연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한글이 안 열려요. 연결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연결된 프로그램들을 변경하고 새로운 연결 프로그램을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그래서 자, 기본 프로그램에는 웹브라우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익스플로러, 전자메일, 미디어 플레이어 등에 사용할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다. 자, 구성 선택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가 기본이고, 자, 마이크로소프트 외에 타사 프로그램, 다른 회사 프로그램들 또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과거에 이렇게 외우도록 했어요. 나는 윈도우즈를 타사. 자, 그 윈도우즈가 요즘에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합니다. 나는 윈도우 안 샀는데 공짜로 줬는데 never 절대 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직접 설치하신 분들은 공짜지만 보통 컴퓨터를 살 때 뭐 삼성, 뭐 삼보, 주연 이런 데 있죠. 이런 컴퓨터를 사면서 그 안에다가 프로그램 값을 끼워서
판 겁니다. 나는 괜히 속은 거네요. 그러면 자, 그래서 조립 컴퓨터를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윈도우를 설치해서 구매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윈도우를 구매 안 하고 하면은 공짜겠지만 윈도우를 구매한 경우에는 보통 자기가 모든 비용을 지불한 겁니다. 자, 저는 뭘 썼다고요? 윈도우즈를 사용자 지정 타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형식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연결할 건지 여기 사탄 여기 있네요. 자, 프로그램 기본 설정. 자, 아까 우리가 기본 설정해 봤고 기본 설정에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형식 및 프로토콜. 아까 뭐 HWP를 변경하겠다. 또는 여기 프로토콜들도 있습니다. 프로토콜. 자, 프로토콜 우리가 이제 3과목에 가면은 배우게 될 내용들인데 프로토콜에는 그 인터넷을 사용을 할 때 지켜야 할 통신 규약이라고 합니다. 통신 규약, 통신 약속 그런 뜻이에요. 규약, 약속. 자, 그래서 현재 등록된 여기에서는 파일 형식 및 프로토콜 특정 프로그램과 연결은 현재 등록된 파일 형식을 또는 프로토콜을 연결을 하거나 변경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프로토콜 뭐 FTP, HTTP 기타 등등 프로토콜은 관련된 내용들은 3과목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프로그램과 파일 형식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 프로그램 방금 전에 HWP가 한글이었어요. 한글 파일을 열려고 하는데 안 열린다. 웬 엑셀이 열린다. 그럼 뭐예요? 연결 프로그램이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연결 프로그램의 결정 요인은 확장자를 기준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확장자를. 자, 그러면 잠시 한번 보고 가계세요. 이게 바탕화면에 보시면 어떤 특정 한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글 프로그램. 거기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와서 일반 탭에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방금처럼 제어판에 파일 형식 또는 프로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만 보고 갈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연결 프로그램 한글이 있습니다. 근데 난 다른 거 쓰고 싶어. 익스플로러 뭐 이런 거. 그러면 연결돼요? 연결은 되지만 한글 문서가 안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권장하는 프로그램 한글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변경을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메뉴에 들어가서 여기서 직접 연결 프로그램들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제어판에서도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부분은 이제 새로 나온 거죠. 과거에 폴더 옵션에 있던 것들이 제어판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확장자를 기준으로 연결 프로그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특정 확장자를 가진 문서 파일의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문서가 화면에 나타난다. 자, 이것도 무시기소리냐.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서를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연결된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과 동시에 이 문서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자, 연결 프로그램을 하면은 문서를 더블 클릭하면 한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문서가 나타난다. 또 서로 다른 확장자를 갖는 경우에도 동일 연결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확장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자, 주로 어떤 경우? 이미지. 예를 들어서 JPG. 뭐예요? JPG? 그림 파일이죠. PNG 그림 파일입니다. GIF 그림 파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가 그림판으로 열 수 있어요. 그림판. 확장자가 다른데 다 그림판으로 열려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AVI, 여러분들 AVI, WMV, 뭐 MPEG 이런 것들도 동영상이죠. 동영상들은 전부 다 곰플레이에서 많이 열죠. 곰플레이 또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라는 플레이어 프로그램에서 엽니다. 이렇게 간혹의 경우 확장자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자, 연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 또 연결 프로그램 방금처럼 이렇게 연결 프로그램을 우리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변경한다고 해서 기존 한글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변경만 되는 거예요. 변경. 나중에 다시 변경할 수 있어요. 자, 연결 프로그램 삭제는 제어판에 만약에 내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예 지워버리고 싶다. 그럼 어디 가서
제어판에 방금 전에 한 프로그램 및 기능에 가서 그 응용 프로그램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삭제할 수 있다. 어디 가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또 연결된 프로그램, 내가 한글을 지웠다고 해서 한글 관련된 문서, 내가 한글에 작성한 문서가 지워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이 삭제되더라도 데이터 파일, 한글을 이용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만 지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 프로그램까지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제어판의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어판의 시스템을 보기 전에 이거 닫고, 자, 제어판에 가서 그룹 중에 어디가 있어요? 시스템 및 보안에 있습니다. 시스템 및 보안에 보면은 관리센터, 방화벽, 자, 그 다음에 또 뭐 시스템, 업데이트 이런 것들도 있죠. 방화벽과 업데이트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관리 도구도 있고 전원 옵션도 있고. 자, 우리는 그 중에 시스템을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스템에는 장치 관리자, 원격 설정, 시스템 보호, 고급 시스템 설정. 자, 이렇게도 들어올 수 있고 제어판에 시스템 및 보안에 시스템에 들어올 수도 있겠고,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내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의 속성에서 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제어판에 보시면, 자, 제어판에 시스템이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스템 여기 있었죠. 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장치 관리자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및 소리라는 부분에 장치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 여기 있죠. 장치 관리자. 자, 장치 관리자만 여기에 별도로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만.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장치 관리자.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및 보안의 시스템. 바탕화면의 내 컴퓨터에서 바로가기 메뉴의 속성을 이용해서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창이 되는 거예요. 시스템 창에는 장치 관리자, 원격, 시스템 보호, 고급 시스템 설정 등등이 있고, 그 중에서 자, 시스템 창에서는 운영체제의 버전 윈도우 7, 윈도우 7이 어딨죠? 자, 윈도우 7 저 밑에 있는데 안 보이는 건가요? 자, 윈도우 7 운영체제의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 그 다음에 컴퓨터, CPU와 메모리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속성 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 속성 창.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시스템 보안에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 이 밑에 보면 사용자의 정보 여기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 그 다음에 윈도우 7에 대한, 자, 윈도우 7 버전에 대한 것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장치 관리자가 별도로 뜹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원격, 시스템 보호, 고급 시스템 설정.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가 별도로 나타납니다. 시스템 속성. 자, 여기도 시스템 속성.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메뉴는 시스템 속성의 창으로 열어지는 거고, 얘만 별도의 장치 관리자가 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시스템 속성 창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밖에 있는 창은, 여기 창은 시스템 창이고, 윈도우 버전, 뭐 시스템의 뭐 메모리, CPU, 그다음에 사용자 정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원격 설정 이런 것들은 시스템 속성 창을 열어서 보는데, 컴퓨터 이름 탭에서 사용자에 대한 그룹을 변경할 수 있어요. 자, 현재 그룹이 한방합격, 사용자 이름은 정입니다. 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경을 내가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자, 그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하드웨어는 장치 관리자 여기에 있는 내용이죠. 장치 관리자가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장치 관리자 여기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탭에서도 장치 관리자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고급 탭의 경우에는 성능, 자, 시각 효과, 여기 가상 메모리를 좀 눈여겨보십시오. 가상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다. 고급 탭에서 설정을 눌러서 고급 탭에 가면은 가상 메모리를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 현재는 뭐 자동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걸 풀어주면 자, 사용자가 가상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가상입니다. 가상. 자, 그래서 주기억의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주기억의 공간을 좀 더 크게 사용을 하려고 가상으로 메모리를 늘려주는 겁니다. 보조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용량을 빌려서. 그 다음에 시스템 보호, 시스템 복원도 여기에 있죠. 시스템 복원. 그 다음에 원격, 자, 원격 데스크톱을 이용해서 또는 원격을 상대방에게 지원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원격의 내용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스템 창에는 운영체제 버전, 사용자 정보, 컴퓨터, CPU라든가 램의 정보를 표시하고, 자, 시스템 속성창, 이거를 열었던 거죠. 컴퓨터 이름 탭에서는 이름 관리, 그 다음에 설명, 그룹, 장치 관리자, 그 다음에 고급에서는 가상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고, 보호에는 시스템 복원에 관련된 설정과 복원 지점 만들 수 있고, 원격 관련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 하드웨어 탭에 장치 관리자 또는 그냥도 장치 관리자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장치 관리자가 중요하다 보니까 장치 관리자 내용들도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탭의 장치 관리자 또는 제어판의 장치 관리자 또는 시스템의 장치 관리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각종 하드웨어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여기 보시면 USB 2.0에 느낌표가 있어요. 느낌표가. 얘네들은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댑터란 여기 어댑터란 자, 여기 어댑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댑터.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드라이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자, 어댑터란 기계를 말합니다. 기계. 자,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죠. 하드웨어. 자, 그래서 새로운 기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현재 여기 보면 USB 2.0 USB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드라이버란 프로그램이란 뜻입니다. 프로그램. 전용 프로그램. 그 하드웨어에 맞는 전용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새로운 하드웨어를 설치를 했는데 그 하드웨어에 대한 전용 프로그램이 잘못 설치가 되어서 오류가 발생을 한 것이다. 노란색 느낌표라든가 빨간색 X표가 표시되면 현재의 경우에도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 또는 잘못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종 어댑터, 각종 기계들, 자, 뭐 DVD,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이런 기계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드웨어 정보를 보고자 할 때, 자, 이렇게 우리가 인텔 HD 그래픽 하드웨어, 그래픽 어댑터에 대한 속성을 봐서 리소스라든가 드라이버라든가 일반을 통해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때 어디에 들어온다? 장치 관리자에 들어온다. 자, 문제가 있거나 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 X표 또는 IRQ라고 있습니다. 여기 IRQ. 인터럽트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어떤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충돌이 발생하면 둘 중에 하나가 힘이 없는 놈이 죽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노란색이라든가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불필요한 하드웨어 장치는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 제거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제거. 자, 프로그램 제거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 하지만 하드웨어 어댑터의 제거는 어디서? 장치 관리자에서 한다. 장치 관리자에서. 자, 어댑터는 장치 관리자에서 제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주변 장치가 CPU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생하는 요구 신호,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요구 신호들이 동시에 발생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인터럽트도 어디서? 장치 관리자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종 어댑터, 기계라는 거죠. 각종 어댑터, 기계라든가 드라이버 업데이트 제거, 자, 각종 하드웨어 사양 검색 등이 가능하며 속성을 이용하여 IRQ, DMA, IO 어드레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장치 관리자다라는 겁니다. 장치 관리자 그럼 한번 들어가서 우리도 한번 눈여겨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드라이버에 대한 업데이트, 사용 안함, 제거를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게 돼요. 속성에 들어가서 보시면 자세히 드라이버, 여기에는 그런데 리소스라는 메뉴는 없네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자, 현재처럼 자, 그래픽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스플레이 어댑터. 자, 디스플레이 어댑터에 뭐 업데이트, 사용 안함, 제거. 자, 여기서 제거는 하드웨어적인 요소, 어댑터에 대한 것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 속성. 그래서 리소스에 들어가면 메모리 범위, IO 범위, 자, IRQ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눈여겨 봐주시고 계속해서 새 하드웨어 추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드웨어를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설치를 해주면 다행이죠.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자동으로 제거했을 때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는 걸 우리는 PMP라고 합니다. PMP. 새로운 장치를, 어댑터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감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사용자가 쉽게 새로운 부품이나 주변 장치에 대한 소프트웨어, 이걸 뭐라고 그랬죠 아까? 드라이버. 전용 프로그램이죠. 전용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설치해주는 걸 우리는 PMP라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추가하면 새로운 장치를 인식하려면 설치된 장치에 알맞은 프로그램, 즉 디바이스 드라이버, 전용 드라이버, 전용 프로그램, 다 같은 말이에요. 전용 프로그램을 알아서 설치해주는 게 PMP입니다. 자, 그런데 PMP가 지원하지 않는 어댑터들도 있습니다. PMP를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여기서 설치를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MP를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는 자동으로 감지하여 필요한 환경을 설정하며 지원하는 하드웨어네요. 지원하는 하드웨어. 자, 지원하는 애들은 자동으로 감지해서 설정하지만 PMP에 의해 자동으로 감지 설치에 의해 IRQ라든가 DMA-I의 주소값들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러나 PMP를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들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자, 그럴 때는 장치관리자 제어판에 장치관리자에 들어가서 자, 특정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고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라는 거 있습니다. 자, 뭐 이게 지원했다 또는 뭐 이렇게 했으면 동작에 가서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란 자, 동작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 메뉴를 실행하면 자, 임의의 장치를 선택하면 돼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설정하고 누르고 다른 걸 설치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는 시작의 검색 상자에 하드웨어 위저드, 하드웨어 마법사라는 뜻입니다. 하드웨어 위저드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 마법사를 통해 여기서 마법사란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 그런 말입니다. 추가 마법사 를 통해 알맞은 프로그램을 내가 수동으로 자동이 안 되니까 수동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수동으로 하려면 어떻게? 장치관리자의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또는 시작 검색 상자에 하드웨어 위저드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지원 가능으로 NTFS, 우리 윈도우 XP부터 NTFS가 가능했죠. PET32, USB, DVD는 뭐 CD를 더 용량보다 CD보다 훨씬 더 좋은 DVD가 되는 거죠. 자, USB는 여러 개의 직렬 USB가 직렬이라는 걸 좀 기억하세요. 병렬은 프린터밖에 없습니다. 프린터. 자, 직렬 장치를 하나의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USB는 병렬이 아니라 직렬이다. 자, 또 시스템 사용 중에도 USB 관련 연결을 설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자, 다른 하드웨어들은 반드시 컴퓨터를 끄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USB는 시스템을 사용 중에도 끄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치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하면 인식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USB는 127개까지 가능하며 RS232C라는 게 있는데 이것보다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다. i1394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인데 최대 63개, USB는 127개지만 i1394는 63개 주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으며 디지털 비디오, 디지털 오디오 편집 장치와 같은 컴퓨터 주변 기기뿐만 아니라 가전제품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직렬 장치다. 이것도 직렬이네요. 자, 가전제품, 우리 가전제품과 연결할 수 있는 게 i1394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어판에 관련된 첫 번째 시간으로 주로 프로그램 및 기능과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들, 특히 장치 관리자에 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이제 정리가 마무리되었으니까 관련 문제들을 한번 또 풀어봐야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판의 프로그램 및 기능. 자, 프로그램을 제거 변경 또는 업데이트 내용을 확인하거나 제거도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프로그램의 경우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와 같이 기본 설치에서 제한 윈도우 구성 요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해제할 수 있다. 자, 윈도우용 프로그램의 경우와 동일하게 MS-DOS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경우에도 사용된다.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은 윈도우 관련입니다. 도스는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스에 설치하면 이쪽에 안 나타나요. 자, 그래서 1번에는 4번이 되겠고, 자, 두 번째, 세븐에서 설치된 응용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제거한다. 어디 가서? 프로그램 및 기능에 들어가서 제거를 해야 돼요. 수동으로 제거하면 레지스트리에 찌꺼기가 남게 된다라고 그랬죠. 세 번째 문제. 자, 텍스트 파일, 확장자가 txt인 파일을 더블 클릭할 때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정 에디터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방법. 자, 프로그램을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어디 가서 연결을 해요? 자, 해당 아이콘의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해서 또는 속성을 이용해서 또는 제어판의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3번에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3번이 맞았었는데 3번이 없어지고, 자, 윈도우 7부터는 1번으로 답이 변경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윈도우 7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확장자에 의해서 연결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연결 프로그램에 지정되어 있는 파일에 대해 열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실행된다.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확장자를 갖는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가를 지정해야 된다. 그게 바로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거겠죠. 서로 다른 확장자를 갖는 파일은 반드시 서로 다른 연결 프로그램을 지정해야 된다. JPG, PNG, GIF 전부 다 그림 파일이니까 그림판이라든가 포토샵에 연결 가능합니다. 또 동영상들도 전부 다 윈도우 미디어라든가 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럴지는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윈도우 7에서 연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특정한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뭐에 의해서? 확장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또 데이터 파일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속성의 일반 탭에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연결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하여 윈도우즈 창이 표시되는데, 이는 현재 연결 프로그램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 연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새로운 연결 프로그램을 열도록 새로운 윈도우 창이 하나 표시된다는 의미일 것 같아요. 자, 연결 프로그램 대화 상자에서 연결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연결 프로그램은 삭제의 개념이 아니라 변경의 개념입니다. 연결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거고, 또 변경을 하더라도 데이터 파일, 그 연결 프로그램을 만든 데이터들은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에는 4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시스템 속성에 관련된 문제들이네요. 자, 시스템 속성, 컴퓨터의 이름과 작업 그룹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이름 탭에서, 자, 시스템 복원의 경우 시스템 복원과 자, 하드웨어 크기 변경 등을, 공간 크기 변경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윈도우 세션에 작업 액세스할 수 없도록 원격 데스크톱 사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자동 업데이트와 다른 컴퓨터의 게임 컨트롤러를 이용하도록 방화벽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제어판에 가서 보시면, 자, 자동 업데이트와 방화벽 관련 부분들은 시스템 보안에 별도로 있어요. 자, 방화벽이라든가 업데이트는 시스템 및 보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속성은 어디에 있어요? 시스템에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자, 시스템 속성 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속성 창에 들어가면, 자, 3번에 보겠습니다. 3번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원격 데스크톱 사용을 지정할 수 있다. 또 원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시스템 복원에 사용할 하드디스크 공간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시스템 복원의 하드디스크 공간 관리를 위해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하드디스크 공간 사용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공간을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름과 관련, 자, 이름과 관련해서는 컴퓨터 이름, 작업 그룹, 여기서 이름 탭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의 자동 업데이트와 방화벽은 시스템 속성이 아닌 시스템 및 보안의 별도의 메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하드웨어 장치 드라이버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장치 관리자 여기 있는데 작업 표시줄에서 하는 거 아니고, 바탕화면에서도 하는 거 아니고, 제어판에서 하거나 컴퓨터의 속성에 들어가서 장치 관리자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자, 7번에 1번입니다. 자, 노란색 느낌표가 나타났다.
이유는 드라이버가 잘못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자동이 안 되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동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아니죠. 물론 수동으로 해서 잘못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고 수동으로 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잘못된 드라이버를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9번 문제. 하드웨어 추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없는입니다. 없는 하드웨어는 장치 관리자에서 임의의 장치를 선택한 후 레거시 하드웨어 또는 하드웨어 HRD 위저드를 통해서 직접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린터, 모뎀, USB 등은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고서도 자동으로 PMP가 되는 경우, 자, 조이스틱과 같은 게임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USB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USB는 윈도우 7부터. 그러나 그 외에는 설치가 안 되고, 키보드하고 조이스틱은 다릅니다. 자, 키보드에 관련된 내용들은 키보드에 가지만, 조이스틱은 게임 컨트롤러에 관련된 내용들로서 키보드에서 실행이 안 됩니다. 자, 프린터는 제어판에 장치 및 프린터를 이용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 10번 문제. 그래픽 카드, 컴퓨터, 자, 디스플레이, 화면을 좀 더 선명하고 효과적으로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그래픽 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업데이트 하려고 한다. 옳지 않은 거. 자, 가급적이면 기존 드라이버를 제거하고 표준 상태에서 새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하거나 설치한다. 제거를 했으니까 새로 설치해야 되겠죠.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 자, 장치 관리자에서 최신 버전의 드라이버를 업그레이드로 한다. 자동으로 인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장치 관리자에서 임의의 장치 선택한 후에 동작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추가 마법사로 설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설치된 그래픽카드의 드라이버는 전용 프로그램이죠. 어댑터에 맞는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어판에 있는 프로그램 및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자, 프로그램 및 기능은 응용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제거하는 거고, 드라이버는 어디서? 장치 관리자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제어판에 관련된 자, 프로그램 및 기능과 프로그램과 장치 관리자를 비롯한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련 기출문제 별도로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7강에 관련된 기출문제 여기 쭉 있습니다. 해설도 밑에 되어 있으니까 쭉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시고 다음 8강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8강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